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혜민 스님 논란에 관련해서 무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나는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럽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죠? 또 유명한 법정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책을 한 권 세상에 내놓고 가셨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또 많은 공부를 과거에 했었죠. 무소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혜민 스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어떤 또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또 이 무소유라는 것이 또 이제 다시 이슈가 됐어요. 그분이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무소유의 삶, 그리고 소박한 삶, 비움의 삶, 뭐 이런 거를 주로 말씀하셨던 분인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을 해서 소유를 하고 계시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을 지금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즈음에서 우리는 사실은 무소유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무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과연 바르게 된 개념인지 또 무소유라는 개념에 전제가 되고 있는 바탕 생각들은 과연 또 바른 생각을 깔고 이루어진 개념인지 또는 누군가를 이 무소유라는 것에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우리가 비난을 할 때 과연 그 잣대는 바른 것인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주관적인 잣대로 누군가를 우리가 또 쉽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책을 내놓고 가셨는데 당신께서는 물론 이제 한 생을 이제 받아오셔서 하시면서 열심히 수행도 하시고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답이 아니고 우리한테 이제 공부거리를 내어주신 것 같아요. 무소유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는 여기까지 만지고 갈 테니 후대에 사는 당신들이 좀 더 이거를 정확하게 바르게 만져서 이제 이거를 완성을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간 공부거리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무소유가 뭔지를 아직 잘 몰라요. 너무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고 또 일반 대중들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소유고 어디까지가 무소유냐 이런 것도 알 수도 없어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다시 말해서 정확한 잣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소유라는 개념을 나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살면서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으로 끌고 간다면 이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도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에 나는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러한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각 개인마다 그 한계는 다 너무나 다르고 편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리 밑에서 구걸을 하고 사는 거지가 나는 깡통 하나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깡통 하나를 더 소유하면은 그때부터 소유가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니면 100개 정도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대기업 총수의 입장에서 그러면 100개의 계열사를 소유하는 것까지는 무소유로 봐주고 그 이상 욕심내는 것만을 우리가 소유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가 무소유고 어느 정도부터서 소유인가에 대한 잣대도 사실은 개인마다 이렇게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애매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단지 이것을 우러러보고 칭송을 하고 또는 누군가를 막 비난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무소유가 뭔지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잘 몰라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이게 바르게 만져진 개념인지 아니면 그냥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진 모순투성이의 개념인지 아직은 아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을 하거나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는 그 잣대 자체가 굉장히 발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비난이나 칭찬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의미도 없고 상대방한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느 날은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을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립이 되는 개념이에요. 소유가 있으니까 무소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질량들, 물질의 질량 또는 비물질의 질량들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활용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개념이 바탕에 깔린 후에, 그러나 나는 좀 더 일반 사람들보다는 고귀하고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소유보다는 무소유의 삶을 택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 바탕 생각에서부터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에 동의를 안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래요.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우리가 통찰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아마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한 분들의 바탕 생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죽는 그 과정을 요 단편적인 과정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엔 난 잘 몰라. 뭐 태어나기 전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 내가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걸 내가 느끼니까 아 존재하나 보다 하는 것이고, 존재하게 됐으니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죽으니까는 죽으면 땡이네. 거기까지 생각이에요. 생각이 딱 거기서 딱 멈춘 거죠.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능하면 내가 능력이 당연한 많은 것을 소유를 해야 내가 살아가는 데 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고 다 쌓아놓고 꼬불쳐놓고 쟁여놓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소유라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야 너는 그렇게 사냐? 나는 고귀하게 살 거야. 나는 무소유의 삶을 택하겠어 하고 딱 하면은 어때요? 너무 멋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욕심이 많아갖고 또는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어떤 분들은 당당히 딱 선언을 하고 나는 무소유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고 존경스럽습니까? 그죠?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혜민 스님께서 왜 욕을 먹냐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잘난 척을 다 하셔놓고 뒤에 가서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내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건 잘난 척한 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 속이고 잘난 척하고 난 뒤에 가서 돈 벌고 있고. 재산도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면은,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재산이에요. 그렇게 자기 누리고 살면서 무소유다, 뭐 비움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셨으니 당연히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근본 바탕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속해 있는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삶이라는 환경 속에서 쓰고 활용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공의 개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삶의 전 단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그 삶의 그 이후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삶만 아는 게 아니라 전과 후를 어느 정도는 통틀어서 꿰뚫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룹은 삶의 목적은 그냥 되도록이면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삶의 목적은 진화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잠시간에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에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공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내가 쓰는 모든 것들은 나의 공부를 위해서 활용이 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지구 현성이라는 이 곳은 뭐예요? 모든 인류들한테는,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거대한 공동 체험 학습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구라는 게. 그럼 이곳은 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다분히 공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집에서 지내죠. 집은 사적인 장소죠. 근데 어디 가면 어때요? 뭐 은행을 가고, 어디 뭐 놀러 가고, 식당 가고, 호텔 가고, 다 거긴 뭐예요? 내 개인의 장소가 아니라 공공장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이분들의 개념은 지구라는 이 장소도 공공장소인 거예요. 그냥 이 통째로 전체가 다. 그럼 공공장소 안에서 내가 쓰고 있는 것은 내가 한정된 기간 동안 쓰라고 허용이 되어진 것들일 뿐이지,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이거를 싹 쌓아가지고 어느 다른 사람 못 쓰게 숨겨놓고 뜯어갖고 집으로 가져가고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에는 모든 물질, 비물질의 질량은 이거는 공적인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누가 얘기 안 해줘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게 왜 말이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쓸 뿐이죠. 내가 공공장소에 가서 쓰는 물건을 쓰죠. 내가 이제 쓰게끔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잖아요. 내가 그걸 쓰면서 그냥 쓰지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 내 거야 하면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쓰도록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처럼 쓰는 거지. 여기 있는 동안만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소유라는 것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소유라는 개념은 하나의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아직 삶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벼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가 가능하지 않은데 무소유란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소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무소유라는 게 의미가 있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이지만 소유라는 건 애초에 가능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소유라는 말이 웃긴 말이에요. 하나만 하고 의미 없고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그죠? 이분들이 생각할 땐 그래요. 내가 이 3차원 물질계로 들어왔을 때 분명히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이라고 그랬죠? 아, 나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 공부하려고 왔구나. 근데 이제 3차원에 들어오려면 비물질이 물질계에 들어오려면은 물질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육신이죠? 육신을 입고 들어와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각자가 각자의 육신을 창조를 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만들어져 있고 나를 위해서 대자연의 의지가 만들어서 제공을 한 거예요. 너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요거 입고 왔다 갔다 해야 돼? 하고 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주면서 여기서 활동할 땐 요걸 입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공부를 이번 생에 공부를 다 마치고 여기에서 빠져나갈 때는 요걸 벗어놓고 가야 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육신을 부여받은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입고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육신은 우리 게 아니라 대자연의 그 소유권이 속해 있는 공공자산이라는 거죠. 자, 육신도 공공자산인 판에 내가 이 육신을 빌려서 대여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내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 중에 내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가능하지를 않은 얘기죠. 뭐 이를테면 뭐 음식이나 집이나 또 내가 또 공부하면서 흡수하는 지식들이 있죠. 지식은 뭐예요? 비물질의 질량이죠. 이 지식이라는 비물질의 질량도 앞서간 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에 생산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흡수를 하고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춘 실력도 나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면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비물질의 질량이죠. 돈이라고 하는 질량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운영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자산이 아니라 공적인 자산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쓰여지는 비용조차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하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인 목적으로 쓰여지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들도 사회의 공적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정된 기간 동안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일 뿐인 것이지 결코 나의 사적인 자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마찬가지고요. 내 주변의 인연들도 나의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일 뿐이지 내 자식이라고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라고 넌 내 거야 라고 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개념은 또 이분들한테는 무소유란 말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민 스님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분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을 퍼부어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이분이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은 뭔가 잣대 자체가 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행위는 물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굳이 비난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첫째로는 이 사람의 의식의 주파수가 사회 영역에 있는가 또는 공의 영역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비난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무리 봐도 이분이 첫 번째 그룹이 아니라 두 번째 그룹에 속한 것 같다라고 본다면 다시 말해서 의식의 수준 자체가
사회 영역이 아니고 공의 영역으로 이미 넘어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것을 이 사람이 쓰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절대 이것은 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회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첫 번째 그룹이 사회 영역이죠. 아무리 적은 양의 질량을 내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공의 영역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질량을 내가 누리고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무소유예요. 굳이 말을 하자면. 그래서 얼마나 가졌냐 갖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의식의 주파수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간의 많은 분들은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배신감 때문에 더욱 분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분의 과거의 행적 종합을 해서 살펴보건대 공의 영역대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역시 또 다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소유다 소유다라는 말에 우리가 속을 것이 아니고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의미도 없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좀 깊이 있게 알면은 무소유고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의식이 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은 뭐 소박한 삶이다, 뭐 미니멀 라이프다 고서 뭐 적게 가지고 뭐 비워내는 게 무슨 능사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고요. 일테면 내 스스로가 바르게 정말 거듭나갔고 의식 자체가 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 하면 나한테 오히려 더 많은 환경이 와요. 앞으로 내가 더 수준 있는 질 높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다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잘 활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무소유다 뭐 소박한 삶이다 해갖고 많이 안 가진 게 무슨 능사인 것처럼 하고 앉아갖고 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무소유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바르게 잡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다른 누군가를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은 또 얼마나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